감정을 느끼는 건 좋고 나쁨이 없어요. 대부분은 내 생각보다 별일이 없어요. 상담의 목적은 결국 내재화예요. 너무 화가 날 때는 그 장소를 잠깐 벗어나는 게 베스트다. 수면이 1시간 반 정도 부족한 경우에도 감정의 이런 기복들이 심해지는 거죠. 감정을 느끼는 건 좋고 나쁨이 없어요. 이거는 내가 뭐 의지로 나 분노를 느껴야지 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고 몸의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게 맞냐 나쁘냐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, 그 감정은 다 상황적으로 내 신체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문제가 있는 거지,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뭐 부정하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, 감정은 신체 상태나 이런 정보들을 내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메시지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봅니다. 분노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내가 억제만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이제 쌓이면서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요. 그러면 아까 답답하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게 되고 여기 가슴이 아프다든지 막 심장이 뛴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쌓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억제보다는 알아차려주고 정확히 명명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.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면은 내 감정을 어떤 건지 잘 안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. 그 감정을 잘 못 느끼는데 막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. 공황이 막 온다든지 가슴이 계속 뛴다든지. 어떻게 보면 직업 생활에 적응을 했던 거죠.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. 가면을 쓰고 사는 건데 항상 웃어줘야 되는데 내 감정을 그 상태에서 느끼게 되면 더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. 단점이 나중에 관심을 줘서 내 감정을 느끼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을 인식하는 부분에 이제 뇌가 예산을 점점 안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 신경들이 실제로 약간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. 실제 감정을 못 느껴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역으로 말씀드리거든요. 역으로 생각해보세요. 뭔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다. 그럼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서 내가 지금 뭔가 화가 나는구나, 뭐 스트레스 받구나, 긴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, 근데 뇌는 결국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감정을 인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돌아와요.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통제적이었던 분들은 감정을 인식하는 게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결국 그거는 내 감정을 느끼면 부모님이랑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인식을 안 하는 쪽으로 발달을 한 거죠. 결국 스트레스 해소들이 잘 안 돼요. 감정을 인식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문제가 뭔지 그 감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,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부당한 상황이 있는지도 사실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, 내가 뭘 원하지, 나한테 제일 좋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자꾸 억압만 하다 보니까 감정에서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분노를 느껴서 이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걸 모르니까 결국 이게 오래 가다 보면은 뭐 무기력이나 뭐 우울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, 신체 증상으로 어쨌든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. 분노나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, 싫은 감정들은 쌓이면 쌓이다가 한 번에 펑 터지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쌓이게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베스트인데, 근데 문제는 결국 바로바로 얘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쌓이는 건데, 그게 왜 어렵냐?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겠지?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 감정을 표현을 하거나 거부나 이런 걸 했을 때 뭐 유난이다, 뭐 그게 싫다고 하냐,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가 받았다면 이게 본능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 약간 본능적인 거부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문제는 터지면 결국 다 도루묵이죠. 이 관계는 결국 또 파탄이 나는 거고, 결국 관계를 위해서는 참다가 터지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말하는 게 사실 나은 거죠. 관계에서 한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할 필요성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거죠. 결국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다. 샌드위치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. 긍정적인 것들을 앞뒤로 놓고 중간에 이제 부정적인 거 넣는 거거든요.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걸 제안을 했다. 그 제안 너무 고맙다, 제안을 해주셔서. 근데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. 밑에는 이제 긍정으로 너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알려달라. 그러면 사실 헷갈려요. 그리고 거절할 때 너무 길게 말하면 이상해요.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. 거절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이유가 필요 없어요. 그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 돼요. 할 만큼 한 거예요. 이거를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렇게 막 걱정이 되는데, 그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셔야 돼요.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질러보면은 대부분은 내 생각보다 별일이 없어요. 의외로 사람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, 나는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절을 한 건데 그거를 막 꼬아서 받아들인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좀 이상한 거예요.
감정을 한쪽에서 너무 A에서 B한테 너무 쏟아내면 듣는 사람도 당연히 힘든데 A도 사실 좋진 않다고 해요. 내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자체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B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의존적인 거고,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해도 상담의 목적은 결국 내재화예요. 심리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상담을 안 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담사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이미 머리에서 그려져요. 내재화가 된 거죠. 내 안에서 이랬을 때 이게 혼자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냥 쏟아만 내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친구도 사실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배울 수도 없고,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쌓다가 결국에 이제 화를 내든지 연을 끊든지 해서 B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. A 입장에서도 이렇게 들어주는 게 A한테는 처음에는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 사람은 결국 배울 수가 없고 또 관계는 자꾸 어긋나게 되고 하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라, 권유를 하는 게 최선이다. 이거 받아준다고 사실 될 거는 아니다. 수면이 뭐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한 1시간 반 정도 부족한 경우에도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거든요.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전전두엽과 이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이 약해져요. 감정의 이런 기복들이 심해지는 거죠. 8시간 잔 사람이랑 6시간 반 수면을 취한 사람을 비교했어요. 근데 6시간 반 정도 주무신 사람들을 봤더니 감정을 어떤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.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, 감정 조절 능력 부분들이 확실히 이게 떨어졌다.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도 잘 인식을 못한다. 이런 게 생겼어요. 잠을 못 자면 이 편도체도 되게 반응성이 커지고요. 그걸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도 약화가 되면서 억제가 잘 안 되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번아웃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심한 거거든요. 내가 울 상황이 아닌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. 사실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다면 잠만 좀 더 주무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이 좀 강화되면서 좀 좋아지고, ADHD에서 특징적인 거는 내가 1시간 뒤에 감정이 어떨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. 근데 이런 문제의 원인은 편도체라고 위협을 인식하고 감정적인 좋고 나쁨이 이렇게 좀 나오는 중심 부위라고 하면요, 전두엽이라는 뇌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질이 얘를 사실 원래는 좀 억제를 해줘요. ADHD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좀 약한 거예요. 얘가 이 감정을 잘 조절을 못 해주니까 이 감정들이 막 조절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전전두엽과 이 편도체 사이에 이런 신경 연결이 약해요. 작동도 잘 안 하는 거죠.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ADHD 약물 치료를 하는데, 약물 치료 외에는 어쨌든 감정은 약간 좀 지나간단 말이죠.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제 화가 날 때는 심장도 뛰고 얼굴도 막 화끈화끈해지고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된 거니까 텀을 주는 거예요. 물을 한 잔 한다든지 잠깐 나가면 이 사이에 얘가 약간 가라앉고 이제 전전두엽이 다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너무 화가 날 때는 그 장소를 잠깐 벗어나는 게 베스트다.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벗어나서 조절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는 사실 잘 안 돼요.